네, 일단 저희가 그 오픈 소스가 들어가 있는 이 R&D 관리를 하면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교육을 하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듣고 나면 실제 이 거버넌스라는 거랑 라이선스라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우리가 과제 산출물에서 공개할 때 꼭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4년간 컨설팅을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 있어서 좀 급격하게 바뀐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전에 교육을 할 때는 거버넌스라는 게 권고하는 수준의 어떤 사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권고만 가능했으면 지금은 현재 EU를 중심으로 해서 법적인 의무로 이제 전환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BOM 같은 부분이나 취약점 같은 대응을 법적인 의무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급망 측면에서도 2000년도 초반, 2000년 초반에는 논의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2010년, 20년 지나면서 S폼이 일부 선도기업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어떤 규칙의 일환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따라서는 이제 SPDX 3.0이라든지 사이클론 DX가 사실상 납품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되고 공공 부문에서도 S폼이 제도화가 추진되는 등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도 보면 기존에는 취약점을 스캔하는 도구를 도입하는 수준에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공고를 드리고 안내를 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는 2004년, 24년에 그 XZ 유틸 백도 그 사건이 가장 좀 큰 기폭제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오픈 소스를 취급하고 있는 원 프로젝트 저작자가 아니라 뭐 유지 보수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어떤 그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이 입장에서도 공급망 안에서 위험으로 인식되는 게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여자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전 몇 년 전, 한 4, 5년 전만 해도 기여자는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최근에 AI 네이티브 개발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AI 기반의 기여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방어적인 규칙이 이 거버넌스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 AI 부분은 이제 이전에는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또 더 많이 모델이라든지 데이터셋에 대한 거버넌스 대상이 추가되게 되었고요. 저희 컨설팅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표준 같은 부분도 초기에 TTA 기반의 표준이 이제 제정이 될 때 있었던 내용하고 현재의 지금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버넌스, 성숙도, 공급망, S봄, AI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비가 되어서 개정이 된 상황이고요. 직관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기반으로 이제 살펴보면 GitHub 작년도 어떤 보고서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일단 한국의 그 개발자 수가 이전 연도 대비로 20% 이상 이제 증가를 했어요. 결국 그 저희가 AI를 이제 많이 쓰게 되면서 역대 최고 성장치를 지금 이루고 있고 한국의 오픈소스 기여 활동이 실제 기여도가 6위를 지금 기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연간 기여 수가 11억 건을 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이 숫자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뭐냐면 현재 참여를 하려는 규모는 이미 이제 충분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1년에 45만 명이 새로 합류를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여자가 올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이 됐지만 이 기여를 안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프로젝트에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준비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 컨설팅을 지금 수행하면서 저희가 15개 과제에 대해서 진단을 한 내용들을 좀 보면 도메인별로 봤을 때 개발 환경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숙도가 높아요. 근데 공급망 관리라든지 커뮤니티 측면으로 가면 좀 되게 낮은 성숙도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 역량이 부족해서라가 아니라 실제로 문서를 그냥 만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하고 나면 가장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영역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개발 환경 같은 부분은 GitHub을 잘 쓰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공급망이나 커뮤니티 같은 부분은 의도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게 구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내용들을 주로 이제 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먼저 저희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사실 학술적으로 어떤 논의를 해서 합치에 이르르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 단어 앞쪽에 IT 거버넌스가 붙을 때의 의미랑 기업 거버넌스에 붙을 때의 의미, 보안 거버넌스에 붙을 때의 의미가 각자 다르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집중할 건 이번에 이제 오픈 소스를 쓰는 거버넌스 부분이니까 이 오픈 소스를 쓰는 거버넌스란 어떤 부분을 의미하냐면 오픈 소스를 가지고 도입하거나 활용하거나 참여를 하실 때 그 사용하게 되시는 정책이나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그 수행을 위해서 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지시하는 활동 전체를 이제 이 오픈 소스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풀어서 이야기 드리면 이 오픈 소스 방식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할 때 필요한 관리 활동 전체를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로 지금 지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구분이 좀 모호한 이 단어 두 가지가 라이선스와 거버넌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과제 산출물을 이제 공개하시는 단계에서 가장 이제 흔한 상태들을 보면 첫 번째는 라이선스는 존재하는데 거버넌스가 없는 경우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코드를 GitHub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라이선스는 부여를 합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복제해가지고 어떻게 수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권리인 거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와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어떤 절차로 누가 참여해서 어떻게 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승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이게 거버넌스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제가 예시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저희 프로젝트에 왔어요. 근데 사용자 프로젝트에 와서 소스 코드나 라이선스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는 자기의 어떤 질문을 가졌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해서 이걸 어나운스 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 라이선스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졌을 때 여기에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거버넌스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또는 쓰다가 뭔가 막혔는데 어디다가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이때에 저희가 그 디렉션을 할 수 있는 다큐멘트가 존재한다면 거버넌스가 주어지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데 답변할 수 있는 걸 찾기 힘들다면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구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제품에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넣으려고 할 때 넣어도 되는 건지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나운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장소 안에 있는 문서가 이걸 대답을 못하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야 뭔가 뭐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실제 거버넌스가 준비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각자 이 각 기업들이 가지고 계신 과제를 판단해 보시면 우리 과제가 어떤 유형인지 첫 번째 식별을 하는 거에 따라서 무엇을 관리해야 할지 의무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부 사용을 하는 어떤 형태라고 하면 조직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조직 내부에서만 쓰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중점 관리 절차는 도입이 들어올 수 있는 승인 절차,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는데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외부 배포에 해당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내부 사용의 어떤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배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어떤 결과물을 외부에 배포하고 그걸 가지고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이런 두 가지 유형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중점 관리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거냐면 라이선스 고지 영역, 그리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영역, 그리고 공급망 안에서 이 프로젝트의 명세를 잘 제공하는 S본, 그리고 저작권이나 특허를 정리하는 영역들이 해당이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외부의 특정 클라우드 형태의 SaaS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어떤 계획이라고 하면 그때는 네트워크 기반에서 라이선스의 어떤 위법성 여부가 없는지 AGPL 같은 걸 점검한다든지 서비스 구조나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프로젝트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TTA에서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는 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틀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오픈 소스를 가지고 와서 쓰고 배포하시게 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정책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를 획득하고 그걸 적용하고 그리고 운영과 유지 관리를 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 순차적인 라이프 사이클하고 비순차적으로 상시 발생이 되어야 되는 교육이나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라이프 사이클하고 비순차적인 활동들을 결합한 전체 프레임워크 하나의 구성 요소 안에서 여러분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활동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표준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컨설팅의 어떤 큰 골자도 이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 알려드린 그 TTA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있는 이 프레임워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삼으실 만한 표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오픈체인이라든지 SPDX 그리고 뭐 어떤 보안 측면에서 보면 OWASP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코어 카드라든지 OSPS 베이스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제공이 되고요. AI 모델과 공개되는 어떤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도 또 다른 이제 표준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인증을 받거나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 우리 의사결정에 뭔가 근거가 되는 출발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표준들이 존재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도메인에서 쓸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 맞게 조정하고 커스터마이징 한 어떤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전에 그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거버넌스가 어떤 공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EU를 중심으로 사실 법제화되는 어떤 이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슨 2024년에 사실 EU에서 이제 이 법을 발족하면서 저희가 이전의 거버넌스는 어떤 법 규제 안에서 필수 사항이 아닌 것들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점점 필수 의무 사항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픈 소스니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품을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법제화가 적용이 되면서 오픈 소스가 우리 제품에 들어있고 우리가 어떤 공급을 실제 하는 주체다. 그러면 이 실제 구성 요소를 공급한 전체적인 책임을 공급을 하는 회사에서 지게 된다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법제화 되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제도를 살펴보시면 일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 배포 근거 조항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도 국가 R&D 결과물을 원시 코드의 공개 형태로 배포하도록 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오래 하시는 지원 사업들 안에서도 오픈 소스가 다 어떤 키워드로 들어 있으면서 이 키워드가 들어있는 사업을 하실 때는 기술료 면제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배포의 기준이라든지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프로젝트 안에서 포함돼서 과제가 수행되게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보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과기부의 중심을 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골자는 저희 컨설팅 안에 들어있는 그 SBOM이라고 하는 명세를 잘 만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에 릴리즈가 될 때 그걸 잘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AI 기본법들도 지금 이제 존재하게 되죠. AI로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표시하면 의무 사항도 존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오픈 소스가 들어있는 R&D를 수행하시는 실무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또 따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전에 R&D를 하시던 그 행태에서 보이는 비공개하고 기술 이전을 해서 제3자 기업을 통해서 뭔가 사업화를 하는 이 방식보다는 공개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수행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로드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 처음부터 그 이 3단계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근데 컨설팅에서는 스테이지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공고를 드려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테크놀로지 스테이지입니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구축하는 결과물이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로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빌드 가능한 어떤 문서나 가이드들을 그리고 데모들이 잘 제공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는 산출물을 공개해서 공개 가능한 저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권한을 획득해서 빌드하고 쓸 수 있는 단계를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라이선스가 이 프로젝트 안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단계인 거죠. 이제 현재 지금 사업을 하시는 15개사에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위치가 스테이지 1의 후반부쯤에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과제 기간 안에서 스테이지 2에 해당되는 스테이지 2의 진입 정도가 일단 가능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이제 목표인데요. 스테이지 2의 단계에서는 라이선스도 준비되어 있고 거버넌스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 참여자가 어떻게 기여를 하면 될지, 기여하는 절차,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떻게 수행하게 될지 있는 규칙에 대한 어나운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들어온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대한 행동 규약, 그리고 기여자들이 우리 프로젝트의 앞을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원을 할당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공개하는 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외부 기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어느 정도 준비해 보는 게 이 스테이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지 3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손을 놓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이제 스테이지 3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지 1 단계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제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결과물을 정량적 어떤 그 지표와 여러분이 공개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다 잡으셨기 때문에 스테이지 1의 단계는 대부분 다 달성이 됩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1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기술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공개하기 전에 이 지재권을 획득하는 과정들을 이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서 라이선스 정합성이 잘 이게 유지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아파치 2.0 프로젝트가 있고 GPL 3.0이 썼는데 의존성이 섞이는 사례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정합성을 검토하고 배포 전에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안상의 어떤 이슈도 커밋 이력 전체에서 뭐 노출이 하면 안 되는 API 키라든지 URL 어떤 내부 URL이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걸 점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제3자에게 코드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 프로젝트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 특히나 AI 과제에서 자주 이제 터질 수 있는 지점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코드나 데이터의 출처를 정확하게 저희가 잘 제공하고 있는지 이제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하시려고 하는 범위랑 비공개하시려는 핵심 로직의 경계를 설계하실 단계에서 잘 결정을 하셔야지 공개 후에는 이제 돌리기가 힘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 주로 구축해야 되는 핵심 기술 에셋들은 CI와 릴리즈 체인을 잘 구축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프로젝트를 들어갔을 때 어떤 프로젝트 상단에 배지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 배지에서 초록색의 배지 표시들이 막 되어 있는 프로젝트라면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배지에 CI 릴리즈가 페일이나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뭐 노란색 잘 모르는 식별된 색깔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일단 이 프로젝트를 자세히 보게 되죠. 이제 신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CI를 구축하고 이 CI 구축된 릴리즈가 나오는 전체 파이프라인 안에서 그 빌드마다 테스트가 되고 린트나 테스트 결과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서 결과가 녹색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여기에 핵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주로 해야 되는 것들은 PR이 왔을 때 빌드나 테스트 린트가 액션을 통해서 잘 수행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디펜더복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우리 프로젝트 안에 컴포넌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취약점이 잘 감지되고 잘 관리되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릴리즈 되는 아티팩트들에 대해서 서명이나 출처 같은 것들 첨부해서 좀 더 신뢰성을 보증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잘 구조화된 프로젝트들은 릴리즈를 하실 때마다 그 S봄으로 생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S봄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릴리즈 파일에 같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버전 정책이나 릴리즈 노트 자동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스테이지 1에서는 CI를 잘 구축하고 릴리즈 체인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뭐 컨설팅 과정에서 이제 문의를 오시면 저희가 액션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다도 알려드리게 되지만 결국 그 가장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이미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아니라 가장 위험도가 높게 판별되어 있는 영역인 SBOM 같은 부분에서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그 체인을 통해서 릴리즈가 될 때 항상 S봉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제네레이션 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픈소스 스테이지에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협업의 규칙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커뮤니티에 협력을 하는 개발자들은 이 소스 코드를 포크한 다음에 뭔가 기능을 만들고 우리에게 PR을 이제 요청하게 되죠. 근데 실제 이 PR을 요청하게 되는 거 안에서 우리가 이 PR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어디까지는 검증을 하고 어디까지는 방어적으로 할 것인에 대한 규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기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기여를 첫 번째 했어요. 근데 그 기여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기여가 어떻게 코드에 머지되는지를 볼 수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PR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잘 구성된 어떤 협업 체인을 가지고 이걸 거버넌스라는 규칙 안에서 문서화했을 때 오픈소스 스테이지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뭐 아주 어려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화면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9개 정도의 다큐멘트가 사실 거버넌스에 가장 이제 실체가 되는 문서들입니다. 첫 번째는 라이선스를 담고 있는 라이선스 MD이죠. 뭐냐면 이 코드를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드미겠죠. 이 프로젝트가 뭐 하는 프로젝트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서는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컨트리뷰팅에 대한 이제 소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 오브 컨덕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고,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되는지를 투명하게 미리 알려주는 문서이고요.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쓰시다가 취약점이 발견되면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를 이제 구성해서 어나운스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AI로 만든 기여들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점이라고 리포트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탐인 거예요. 실제 특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이라고 판단되어서 PR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 중에 20% 정도는 오탐이고 실제 진짜 취약점이 5% 정도밖에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탐이라는 건 저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리소스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취약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가이드를 줘서 어떻게 저희가 리포트를 받느냐에 따라서 할 일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governance.md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 컨트리뷰터의 등급이 있다고 쳐요. 그럼 컨트리뷰터 중에서 처음에는 어떤 일반 컨트리뷰터가 있고 두 번에는 약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코어 컨트리뷰터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메인테이너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컨트리뷰터 수준까지 만약에 저희가 레벨링을 했다고 하면 이 자리를 어떻게 승격시키는지, 어떤 절차로 그걸 오르게 하는지, 누가 그걸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결정하고 그 결정이 떤 우리의 행동과 연관되어서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게 그 문서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적는 문서가 있는데 이것도 있으면 이 프로젝트에서 뭐 어떤 파트를 총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면 어떤 사람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포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테이너 안에서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서브 어떤 스트럭처가 있으면 서브 프로젝트의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걸 다 할당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support.md라는 이제 파일은 이제 우리가 특정한 이슈를 질문하려고 할 때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버그일 수도 있고 기능 요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것들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리포팅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제 명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은 GitHub 이슈라는 걸 통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이슈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안에서 어떤 질문과 버그, 기능 요청을 다 구분해서 하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QA는 별도의 시스템의 게시판에서 대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일반적 비즈니스 관련된 질문은 채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support.md를 통해서 이제 어나운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신규 문서 중에 하나가 AI 팔리시 부분인데 AI로 만든 기여가 이제 PR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프로젝트마다 가진 정책이 다 다르죠. 어떤 프로젝트는 AI로 작성한 기여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쓰는 분도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는 받기는 하지만 그 기여자가 우선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AI로 만든 기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어나운스 하는 게 그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장소 전체를 볼 때 이 9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이제 이 2단계 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문서와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을 심화를 하면서 기업별로 필요하신 게 없다면 이제 자세히 어떻게 적는지를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제가 알려드린 요 부분을 우선 오늘은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3는 현재 과제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단계는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서 우리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고 나서 우리 회사보다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떤 파운데이션을 구축하실 수도 있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협의체를 하실 수도 있고, 품질 인증 같은 것들을 추가로 받거나 어떤 지속 가능성 있는 스폰서십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요걸 저희가 이제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TTA 역량 성숙도 모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은 비즈니스 전략 파트, 정책과 조직 파트, 그리고 프로젝트 평가 파트, 공급망 관리 파트, 커뮤니티, 그리고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 성과 관리라는 7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이 도메인의 수준을 5단계로 놓고 척도를 측정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미 저희가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인터뷰도 했고 사업 계획서 분석도 했고 그리고 어떤 설문을 통해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각 지금 그 과제별로 개별 리포트는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개별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업별로, 과제별로 어떤 것들이 이 프로젝트에 맞게 개선되면 좋을지 최종 협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과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커뮤니티는 얼마나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측정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코드 베이스를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이제 방법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오픈 SSF 스코어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소를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이 공개된 저장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동 채점을 스스로 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위해서 그 다음 미팅을 하시기 전에 자기 저장소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그러면 이제 이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실제 밀도가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오늘 지금 하는 교육 자료는 뭐 어떤 시간 제한이라든지 어떤 지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다시 또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어떤 문서와 이 영상 기반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링크는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를 보시고 여기 있는 그 점검 방법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실제 이제 컨설팅 단계로 넘어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뒤에 하게 될 내용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그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에 있는 그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일단 다큐먼트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CI 파이프라인 안에서 말씀드린 빌드, 테스트, 브랜치 보호 전략, 뭐 릴리즈마다 S폼이 생성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파이프라인에 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마지막 단계가 스테이지 2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버넌스 관련된 문서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단계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컨설팅 계획입니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뭐 각 단계별로 체크할 거인데 이건 컨설팅 할 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오늘 사실 첫 번째 단계 어떤 과정에서 알려드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으신 내용 중에 소스 코드를 GitHub에 올리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그 뭐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공개를 하는 건 그냥 시작점이고요. 공개를 한 이후에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에 대한 협업 규칙이 없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 코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릴 거고. 두 번째, 거버넌스는 커뮤니티가 생기고 커진 다음에 만들면 된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규칙이 없이 커뮤니티가 커지면 정말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작을 때 만드시는 게 가장 싸다는 거고요. 이제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 이 형식적인 게 사실은 초보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볼 때는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ROI가 가장 높은 문서는 사실 컨트리뷰팅을 잘 알려주는 컨트리뷰팅 MD 문서이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오해를 저희 컨설팅을 하면서 좀 개선해서 프로젝트를 나아지게 하려는 게 저희 구체적인 이제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첫 번째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첫째, 라이선스와 거버넌스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코드에 대한 준비와 사람에 대한 규칙의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오픈소스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테크놀로지 단계, 오픈소스 단계, 에코시스템 단계를 했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 번에 하실 수 없다. 요걸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뭐 3번, 4번, 5번은 어쨌든 여기 중요한 팩트가 되는 건 아니니까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과정 이 시간에서 아셔야 되는 건 라이선스와 거버넌스의 구분, 그리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좀 성숙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 테크놀로지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지, 오픈소스 단계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간다면 에코시스템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문서 배포 드리면 여기 문서 창고에서 보실 수 있도록 들어 있고요.